캐나다는 관용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 하지만 이 선택은 이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빙하기 이후 오늘날 캐나다가 된 이 땅에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동부 서부 북극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 정치 구조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문화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언어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으며 자신들만의 정치 구조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캐나다는 처음부터 하나의 문화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면 영국계와 프랑스계 유럽인들이 정착하면서 국가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캐나다는 1867년 연방이 된 이후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붙잡아두기 위해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륙 횡단 철도를 추진했습니다. 1881년부터 1885년 11월 7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크레이글라치에서 마지막 철로가 연결됨으로써 완공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됩니다. 특히 로키 산맥 구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맡았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폭발물 작업과 터널 공사를 맡았던 이들 중 수많은 인명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정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1885년 철도 공사가 완료되어 대규모 노동 수요가 종료된 이후 중국인 이민자에게 $50의 인두세가 부과됩니다.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필요가 사라지자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의 반중 정서와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완전 금지 대신 세금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1900년에는 $100, 1903년에는 $500로 인상됩니다. 당시 노동자의 수년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은 청나라 말기의 정치혼란, 캐나다와 임금 격차, 경제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계 캐나다인은 약 22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6%입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남아시아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이민자 집단입니다. 캐나다는 처음부터 관용의 나라였던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중반 퀘벡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특히 퀘벡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독립하자 또는 하지 말자 문제가 아니라 언어, 정체성, 경제 권력 구조가 얽힌 복합 갈등입니다. 프랑스어와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어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정치적 자치 요구가 커집니다. 퀘벡에서는 1759년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오늘날 캐나다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후 프랑스계 주민들은 영국계 체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퀘벡 내에는 이런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정복당한 민족이다. 이 역사적 기억이 정치적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1971년 총리 피에르 트리도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선언합니다. 캐나다는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영어권과 프랑스권의 갈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동아를 강요하는 대신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8년 이 정책은 공식법으로 제정됩니다. 다문화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퀘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퀘벡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문화는 모두가 동등한 문화이고 퀘벡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여기에 맞는 특별한 지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의 퀘벡은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정당은 퀘벡의 주권 연합을 주장했습니다. 완전 단절이 아니라 경제는 캐나다와 유지하되 정치적 주권을 갖자는 제안이었습니다. 1976년 분리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1980년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결과는 부결. 단순한 독립 시도가 아니라 퀘벡이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받고자 한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982년 캐나다는 헌법을 개정하며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헌법적 독립을 이룹니다. 하지만 퀘벡 정부는 이 헌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1995년 국민투표의 직접적 배경 중 하나입니다. 1995년 다시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찬성 49.42%, 반대 50.58%.
불과 1% 차이였습니다. 국가는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문화를 제도화했지만 원주민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빙하기 이후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공동체입니다. 17에서 18세기 유럽 세력이 들어오면서 토지 조약 체결, 강제 이주, 전통생활 붕괴 등 많은 조약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었고 토지 권리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이것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정부와 교회가 운영한 키스학교 제도는 원주민 아동을 가족과 분리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원주민 문화를 동화시키는 것, 언어 사용 금지, 학대,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 공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들, 이민자가 아닌 원주민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의 성공과는 별개로 식민지의 유산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퀘벡이 창립민족을 주장했다면 원주민은 그보다 더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빙하기 이후 이어진 이동의 역사, 차별과 갈등의 시간, 그리고 정책적 선택. 캐나다는 다양성을 없애는 대신 제도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문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의 선택입니다. 다문화는 완성되었지만 화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